네, 강원도 식물에 대한 다양한 특징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입에서 입으로 또는 어떤 그 특정한 종갓집이면 종갓집에만 유일하게 내려오는 그런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고 합니다. 또 사찰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활용되어지던 그런 사용도가 많은 그런 종류들이 하나의 어떤 지식으로서 체계화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민속식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속식물들이 얼마나 많이 정보를 갖고 있는지,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활용도 같은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곤드레 나물밥,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더 비싸게 팔리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먹거리를 위한 어떤 웰빙 음식처럼 소문이 나서 그렇지, 만약에 소문이 나지 않았다면 강원도 평창 지역에서 그저 몇몇 가구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그것에 대한 가치 또는 활용도가 유명세를 탔고 또 홍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음식이 된 것이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속식물에 대한 그런 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국립수목원을 통해서 많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강원도에 대한 민속식물은 이제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강원도는 이제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북쪽 지역, 그다음에 남쪽 지역을 나눠서 이제 두 팀이 참여를 해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두 팀의 결과를 종합해서 분석을 했더니 강원도에 분포하고 있는 민속식물들은 약 400여 종이 되더라. 그래서 강원도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 2,000종 중에서 400여 종이 민속식물 또는 용도가 있는 것을 활용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4분의 1 정도가 그런 가치가 많이 있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식용, 약용, 사료용 뭐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은 순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용되는 용도를 보니까 역시 잎을 이용하는 종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다음에 뿌리, 그리고 뭐 전체 또는 뭐 줄기 뭐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순서대로 되어져 있고요. 가장 많이 이용되는 종을 추적해 봤더니 참치가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두릅나무, 세 번째는 곰취, 네 번째는 곤드레나물이라고 불리는 고려엉겅퀴, 다섯 번째는 음나무, 이런 순서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뭐 곰치나 참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쌈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근데 뭐 그래서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죠. 또 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산 깊은 곳에 자라고 있지만 양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곰치를 재배해서 특산화 시켜가지고 곰치 축제를 하기도 하고 하죠. 또 참치가 의외로 생각에 비해서 1등으로 올라온 이유는 이제 참치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가보게 되면 참치라는 이름을 붙여서 파는 그런 그 시장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취나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팔게 됩니다. 근데 그 취나물이라고 파는 것들을 사다가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요, 한 10대까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참치가 가장 많이 들어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참치는 향이 좀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선호하고 또 깊은 산에 가지 않고 야산에 가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개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잡혀와서 이제 그 취나물 속에 포함되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뭐 쌈으로도 먹고 또는 이제 묵나물로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로 다르게 불렸던 이름의 취나물들이 다 섞여서 아마 참치가 가장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이 이제 두릅나무하고 음나무 순이죠. 그래서 두릅나무의 순을 먹다가 맛이 없으면 개두릅의 순을 먹게 됩니다. 그 개두릅의 순이 뭐냐 하면 음나무, 즉 흔히 엄나무라고 부르는 나무입니다. 엄나무가 아니고 음나무가 제대로 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음나무 순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음나무 순은 두릅나무 순에 비해서 약간 쓴맛이 더 납니다. 자, 음나무 순도 별로 맛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온나무 순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나무에 봄에 올라오는 순을 이용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바로 온나무순인데 이거는 이제 옷이 오르거나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두릅나무순, 그다음에 음나무순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순을 이용하는 그런 종류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곤드레나물이라고 부르는 고래엉겅퀴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창, 정선 뭐 이런 지역에서 많이 향토 음식으로 각광받는 그런 그 종류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더 들라고 하면 강원도 그러면 이제 메밀이죠, 메밀. 예. 막국수의 원료로 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메밀이라고 하는 작물이 우리나라 고유종은 아닙니다만 화전 같은 그 땅에서 잘 자라는 또 이제 생육 기간도 굉장히 짧고 해서 쉽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또 병충해에도 강하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잘 이용됐던 그런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뭐 강원도 춘천 같은 경우에는 막국수 축제가 1년에 한 번씩 열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평창의 봉평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게 되면 이효석이 쓴 소설 메밀꽃 필 무렵 때문에 그 지역이 메밀꽃을 이용을 해서 축제하는 봉평의 메밀꽃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의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또 타지에서 온 분들도 적어도 강원도에 가면 막국수는 한 번씩 먹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종류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산마늘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여러분 명이나물이라고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나물이 됩니다. 사실 이 산마늘은 그 울릉도 지역에 가면 굉장히 많은 개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인봉을 올라가는 길 주변에 굉장히 여러 개체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억지로 찾아야 이제 몇 개체 보일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급 산채로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재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제 재배를 해서 꽃 피고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를 이용해서 새로운 어린 묘를 만들어서 밭에다 심었을 때 다시 우리가 수확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몇 년씩 걸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기다려야 되는 이제 단점이 있게 되고 하죠. 그래서 그 명이나물이라고 하는 그 어원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할까요? 산마늘이라고 하는 것을 명이나물로 부르게 된 이유는 울릉도에 제일 먼저 도착했었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성인봉 근처에 있는 어떤 뭐 나물, 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 일주일 동안 연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흔히 뜯어서 먹었던 것이 이제 산마늘의 뿌리였다고 그래요. 그걸 주로 이제 활용해서 식용으로 했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의 목숨을 이어준 풀, 그래서 그걸 목숨 명자를 써서 그 명이나물이라고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그 목숨 명자 그 자체를 이용해서 명, 뭐 맹 이렇게 부르다 그것이 명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됐고 그 명이나물이로 계속해서 이제 쓰여졌던 것들이 이제 분류학자들이 이제 정확한 이름을 붙이면서 산마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붙여주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울릉도산에 있는 것들은 잎사귀가 한 5cm 정도로 이렇게 넓은 그런 특징을 보이는데요. 내륙 지역에도 산마늘이 분포합니다. 또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오대산이나 설악산이나 뭐 치악산 또 저 남쪽으로 뭐 지리산까지 아주 심산 지역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잎의 폭이 한 뭐 2cm, 3cm 정도로 이렇게 가느다란 그런 모양들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리치라고 부르는 종류가 있습니다. 떡치라고 부르죠. 이 수리치의 이제 잎 뒷면은 거미줄 털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냥이 없을 때는 이 수리치의 잎을 말려가지고 그 잎 뒤에 있는 그 털을 이제 그 돌멩이 사이에 넣고 찍게 되면 거기에 이제 돌이 부딪히면서 거기에 불꽃이 생겨가지고 불쏘시개로 처음 이용이 되어졌다. 그래서 오히려 떡으로의 이용보다는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그런 정도가 훨씬 더 많았었는데 요즘은 떡치로 많이 이용을 해서 떡으로 많이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잎사귀도 크고 또 그 줄기 하나에서 한 뭐 대여섯 장의 잎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잔대 종류가 되고요. 또 초롱꽃 과에 포함되어 있는 잔대 종류 그리고 뭐 더덕 종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 그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잔대고 두 번째가 더덕입니다. 1잔대, 2더덕입니다. 그래서 더덕보다 잔대가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되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 뭐 상대적으로 더덕은 재배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 잔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덕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 하는데요. 어쨌든 초롱꽃과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종류들이 사포닌이라고 하는 몸에 좋은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 횡성에 태기산 자락에 가게 되면 이제 매년
그 더덕 축제를 하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뭐 가보게 되면 뭐 거의 그 도라지보다도 훨씬 더 굵은 그런 그 크기의 더덕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더덕의 그 뿌리를 잘랐을 때 고여 있는 그 수액 같은 그 물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약효가 좋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재배도 할 수 있고요. 또 동물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지지대를 타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꽃도 종 모양으로 예쁘게 피고 그래서 아주 관상용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종류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재밌는 식물이 있어요. 삼지구엽초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말 그대로 삼지구엽이기 때문에 줄기 하나에서 가지가 3개가 올라오고요. 각 가지에 3장의 잎이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삼지구엽이 됩니다. 이 삼지구엽초는 예로부터 또 약용으로 많이 활용되어지기도 했지만 강정제로 아주 유명세를 탔던 그런 식물이 됩니다. 3번에 걸쳐서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 분포하고 있는 식물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식물 종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또 기후대에도 다양한 형태로 있기 때문에 식물들이 살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식물들도 많고요. 또는 특산식물들도 많고요. 설악산 같은 경우에 한 1000여 종이 분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강원도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 중에 반 정도가 이제 그 산 하나에 이제 분포한다고 하니까요. 훨씬 더 좀 가치가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식물들이 분포하는 말 그대로 자연의 보고라고 하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